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2월 31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3부 11경주부터 대망의 그랑프리 결승전 15경주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준결승전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결승전 멤버가 가려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특성급 3부 대략적으로 한번 경주 한번 11경주부터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11경주는 김민준이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정재환이 2차권 진입하는 듯 했습니다만 박진철에게 잡히면서 배당이 좀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2경주는 정종진하고 박용범의 동반 입상으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3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락송이 가면 최래선 갈 수 있다. 인천 노려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성락송이 저치기 나서면서 최래선과 동반 입상하는 듯 했어요. 동반 배당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정예민이 직선에서 차가 나왔습니다. 타이어 차이로 최래선 2차기 아닌 3차권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배당이 조금 아쉬움을 남겼어요. 물론 정예민하고 성락송의 동반 입상은 기본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뒤집혔습니다만 최래선이 2차권까지 진입했었더라면 성락송하고 최래선 동반 입상 배당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아쉬움이 남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4경도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황인혁의 선행을 류젤이 짧게 가져가는 모양새였었습니다. 양승원이 시속도 안 나왔었는데 왜 류젤을 끝까지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황인혁이 버텨냈고 류젤이 막판 취임 나서 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양승원은 기다리다가 3차권을 만족하다 보니까 양승원 2차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3차권 밀려나면서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게 전 류젤이 직선에서 황인혁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류젤의 황인혁의 동반 입선 한번 노려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황인혁을 류젤이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복승만 만족했는데 복승 배당이 26배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류젤하고 황인혁 음성 정보하고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이어 차로 취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5경주는 기차놀이 했습니다. 임채빈하고 신은섭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용범이 점수에서 밀려났습니다. 정혜민이 2차권을 밀려나고 또 또 정혜민이 또 2차권 밀려나고 또 유지열이 또 2차권을 밀려나다 보니까 박용범, 신은섭에게 점수 밀려서 결승까지 못한 막차 타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특성급 3부 12경주, 13경주, 14경주는 특우 경주로 짜여졌습니다. 전일 일반 레이스에서 우승했던 선수들 준결승 전에서 5등 이상 선수들이 섞여서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망의 그랑프리 15경주에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종진의 그랑프리 6승이냐 임채빈의 그랑프리 2승이냐를 놓고 철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으로 때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류재열, 박경호, 정종진, 성락송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재열, 박경호, 정종진, 성락송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특성급 11경주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비팝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까다롭죠. 세종팀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김포팀 5번, 6번, 7번이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은 김관희가 앞서 나가고 있죠. 정태영 활약이 나갈 수 있고 황준하, 박준성까지 활약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관희가 팀 간 대결이 펼쳐지게 된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면 김포팀 연합 펼쳐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윤현준이 때리고 문희덕, 김민규 수두로 자리 잡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세종팀이 초중부담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긁어버리게 된다면 윤현준이 세종팀 상대로 넘어서긴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세종팀 선수들이 좀 작전 전개상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특선 1부하고 2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몇 주 사이 팀 간 대결에서 과거 강자들끼리 좀 타협하면서 나눠먹기
팀 대결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2주 전부터 갑작스럽게 팀 간 대결이 짜여지면 팀 간 대결로 경주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세종이 뭉치고 김포팀이 뭉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이기 때문에 양분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활약이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많은 김관희가 정태양 활약이 나간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태양이 좀 힘을 쓸 거로 생각을 했어요. 엄정일이 정태양이 힘을 쓰고 엄정일을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기대해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반대였습니다. 엄정일이 직선에서 정태양을 챙겨 나가면서 광명 특성급 3경주 2차권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정태양이 황준하, 박준석 활에 나가면서 반바퀴 김관희가 몰고 가게 된다면 문희덕, 김민균, 문희덕 홈미끌에서 쫓아가기 급급한 상황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좀 먼저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 3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외선에서 치고 나갈 선수는 문희덕이죠. 3번하고 7번까지는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위하고 37입니다. 3위하고 37 두 차권, 3번과 2번 세종 완승 쪽을 경제 중심 3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팀과 팀 대결로 흘러가게 된다면 윤현준도 얼마 전에 저치기로 머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문희덕이 몰고 가고 김민균이 쫓아가게 된다면 세종 덮고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현준이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6번하고 7번은 쫓아 나서면서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게 된다면 7번, 6번 동반 입상 가능하고, 윤현준이 버텨내면 7번, 5번 정도는 세종팀이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노련함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죠.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6번, 7번하고 5번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관희하고 정태양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문희덕과 묶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3번, 2번 묶어서 세종팀과 양분하시는 전략도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문희덕하고 김민균도 노련한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세종팀 선수들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노련한 번보다는 시속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패기의 세종팀 선수들이 작전 정예상은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경제 중심은 김관희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 투구 경주입니다. 일반 경주에서 선전 펼쳐 나갔었던 준결승전에서 5등 이상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12, 13, 14 특우에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1번, 2번, 3번은 비파업이죠. 4번, 5번, 6번, 7번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정재원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임유섭하고 박경호의 선행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래선이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박병아, 박진영, 강진남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박경호, 임유섭 넘어서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전이 그렇다고 이들 상대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기는 어렵죠. 직선에서 몸싸움을 통해서 추입기에 잡는다면 충분히 착순권 진입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 빡빡하기 때문에 정재원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하지만 경주 풀어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환가 먼저 힘을 씁니다. 최래선이 몰고 가요. 그렇게 된다면 박진영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병환가 촉대 메고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데 타정부터 때려야 되기 때문에 최래선이 직선에서 박병환 넘어서게 된다면 박진영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진영이 힘을 쓰고 최래선, 박병환 순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병환가 힘을 쓰면 4번이 넘어서고 6번이 쫓아 들어간 작전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전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을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6번 쪽을 파업선들의 협공 가능성 쪽을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재현은 외선에서 분명 나오죠. 4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보다는 줄서기 강진남도 전일 외선에서 차 나와서 머리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변을 만들어냈었는데 정재현이 이들 상대로 쉽게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더군다나 5번, 6번, 7번은 창원 상남팀 선수들입니다.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후배라는 점에서 정재원이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예선에서 나올 수 있는 정재원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재원이 유리하죠. 이뮤섭이 때리고 박경호가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뮤섭이 선행력 발휘 나간다면 머리인데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죠. 2번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2번이 머리 치게 된다면 박경호나 이뮤섭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그 중에서도 수도권 연합이죠. 2번, 3번이 유리하다는 점, 2번,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코 정재원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편성의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4번, 6번 먼저입니다. 4번, 2번 차선으로 좀 공격적인 승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4번, 6번, 2번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병화도 버텨내게 된다면 4번, 5번, 6번 파업 라인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뮤섭, 박경호 시속감이 좋다면 비파업 라인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경주 까다로운 편성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12경주는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정재원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만 파업수들이 4명이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공략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김포팀이 4명, 수성팀이 3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도 김포하고 수성팀의 자존심 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인천이 전에 정혜민만 믿고 갔는데 정혜민이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인천 결승까지 못하면서 SS반의 자존심을 구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죽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안 됐습니다. 2착해도 점수가 안 됐었기 때문에 결승행 막차 타기는 상당히 좀 힘들었었던 인천, 이래저래 좀 많이 아쉬움을 남겼었던 인천인데 과연 수성팀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이죠. 득점이 지금 송경수가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안창진도 저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근 인천이 고전했었기 때문에 인천을 아무래도 좀 약하게 보게 된다면 수성이 협공 펼쳐 나가면서 인천 견제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주를 이끌어 나갈 만한 선수가 김태범인데 김민준, 안창진, 송경수 상대 넘어서기는 어렵죠. 엄정일은 또 마크로 갈 것 같고 공태민도 인천 앞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금요 경주 때 저치기 나서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경주는 아니었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오른 기량 발휘 나가고 있는 손경수가 안창진 달고 쏘는 작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김민준도 전혀 차 나오는 모습 보여줬어요. 괜찮았죠. 3번과 4번 정도를 좀 이번 편성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살 더 또래 선수들입니다. 궁각 괜찮아요. 이 점 때문에 배당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3호하고 3, 4를 수성팀 협공에 한 동반 입상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앞선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팀 간 대결에서는 강자들이 타협이 아닌 정면 대결을 많이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인천 충분히 욕심내면 공태민도 충분히 견제 가능하기 때문에 3호, 3, 4 수성팀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그래도 인지도면에서 앞서 나가고 인천, 송경수가 인천을 배제하고 견주냐 펼쳐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 5번, 3번 수를 자리 잡게 된다면 인천, 공태민, 엄정일, 김태범 수를 자리 잡고 3번을 상대로 7번이 칩 나서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타입 좀 찾아 나가게 된다면 7번과 3번입니다. 득점은 송경수가 직전회차 결승전 박용범이 무리한 선행으로 고전하면서 송경수가 우승 차지해 나가다 보니까 현재 인천보다는 득점이 높긴 합니다만은 인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막상 두 선수가 경기 풀어 나가게 된다면 송경수가 인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7번과 3번은 기본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7번이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자존심 회복해 나가게 된다면 공태민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3하고 71입니다. 73하고 71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수성팀 해볼 만합니다. 득점에서도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뭐 송경수가 전일 좀 욕심을 좀 냈어요. 정종진 좀 떨궈 내려고 뭐 기습 작전까지 나섰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좀 5%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송경수. 하지만 직전 결승전 우승으로 일단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역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수성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삼복승의 중심을 아무래도 7번, 3번, 1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7번, 3번, 1번 삼복경 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인천이 수성팀 상대로 젖히기 나서게 된다면 엄정일까지 불러들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수성팀 완승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접근해 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성과 김포 타협과 맞대결인데 수성 협공연 동반 입상 쪽을 좀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 투구 전일 아쉬움을 남겼던 서들이 만났습니다. 양승은 왜그 전일 유지열만 믿고 경주전 펼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속은 빠르진 않았어요. 유지열이 좀 욕심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가져가고 양승을 좀 견제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황인혁을 류지열이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승은 시속도 안 나오는 경주 젖히기 나섰더라면 완승도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 류지열을 믿고 타이밍을 빼앗기다 보니까 3차게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양승원 전일 14경주 돌아보면 류지열하고 황인혁의 동반 입장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황인혁을 류지열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물다 보니까 좀 복승만 만족했었는데 복승 배당도 26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승 가야 될 양승원 결승 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얼마 전 결승전에서도 정종진과 경주에서도 어설픈 작전 펼쳐나가다가 고전했었던 양승원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쉽게 짜여진 편성에서도 밥상을 걷어차버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양승원 밥상에서 밥을 먹고 드득하니 결승 가서 힘을 썼어야 되는데 밥상을 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쉽게 결승 가지 못했었던 양승원 금일은 집중력 발휘 나갈 수밖에 없는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코 만만하게 편성에 짜여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양승원 입장에서는 박용범이라든지 황승호와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용범을 배제하고 견준영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에 박용범 정종진 막혀 나가면서 2차권까지 진입했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았어요. 하지만 정예민이 2차권, 류지열이 2차권, 신은섭이 2차 진입하다 보니까 한 명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 박용범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점수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승환하고 박용범의 전략적 연합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5번 동반 입사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번하고 5번 쪽에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대 괜찮은 3번 황승호가 양승환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7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7번과 5번 동반 입장 쪽이 7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한 편성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 전일 너무나 좀 안일한 경주를 펼쳐 나갔었던 양승원이에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승원이 자칫 세종팀 선수들하고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박용범도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오히려 정하늘이 힘을 쓰고 박용범하고 황승호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전일처럼 양승원 꼼짝 못하고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트라우마 때문에 고전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양승원 빠지게 된다면 5번하고 3번이죠. 5번하고 6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일처럼 양승원이 또 고전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5번하고 3번, 5번하고 6번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SS반
양승원 결코 야스스반이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랭킹 3위 기점 때문에 이번 편성 정신 차리면 박용범, 황승원 둘 중에 한 명, 박용범과 연합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열 죽섰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쓰게 된다면 박용범에 잡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3복승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14경기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양승원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 특성급 결승 15경주 대망의 그랑프리 경륜 결승전 과연 정종진이 그랑프리 6승 거둘 수 있느냐, 임채빈이 그랑프리 2승 거둘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 그랑프리 되돌아보면 임채빈이 정혜민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흥미권에 있었던 정종진이 임채빈, 정혜민을 한꺼번에 넘어서면서 정종진이 우승, 임채빈 연승 깨지고 정혜민까지 넘어서지 못하면서 3차게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정혜민을 다시 만났습니다. 과연 임채빈이 작년 그랑프리 분명 대세기고 대세겼을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아무래도 정혜민을 철저하게 좀 견제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번 편성 자체가 성락송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업선수들이 쭉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임채빈 입장에서는 3번 류제를 앞에다 두고 정종진이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혜민하고 신은섭이 자리 잡는 경주 황인혁은 후미로 밀려나거나 오히려 변수 깨하기 위해서 전열처럼 좀 정상적인 경주가 아닌 트릭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류젤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양승원이 고전했는데 성락송의 초조부담을 황인혁이 받아주게 된다면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그 경주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락송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더군다나 두 선수가 21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또 그랑프리 욕심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성락송도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만약에 받아주게 된다면 임채빈이 먼저 서둘러서 쫓아오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번 편성 앞선에서 류지엘이 자리 잡고 정혜민이 자리 잡고 임채빈, 정종진, 류지열 수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이변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몰고 가려고 하다가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임채빈이 타점부터 때려도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속감이 점점점 올라오고 있는 임채빈, 류지열을 앞에다 두고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임채빈의 그랑프리 2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정종진이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진, 임채빈 상대로 칩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은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단 전제가 있죠. 임채빈이 류젤이라든지 정혜민, 성락송의 견제로 인해서 힘겹게 넘어가게 된다면 차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차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이 단연득 보이고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지열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죠. 그 점 때문에 6번 입장에서는 오히려 3번과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을 앞에다 두고 6번하고 2번호 수로 정혜민이 뒤를 자리 잡게 된다면 류지열이 반바퀴 젖히면서 짧게 가져가는 수성 완승으로 그랑프리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차선이라고 한다면 6번과 3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류재열 몸 상태가 좋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쉽게 간다면 6번과 2번이죠. 배당이 얼마만큼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 극저배당, 점배당으로 그랑프리 결승 경주가 형성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데 이런 편성이 또 복승 배당이 좋게 형성될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형성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 배당 반드시 체크해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6위하고 6-3입니다. 전 6번과 2번이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동부항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3번이 6번이 3번만 몰고 가려고 하게 된다면 정종진도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정혜민이 서둘렀을 때 임채빈이 쫓아가지 않는다면 정종진이 정혜민을 쫓아가면서 작년 그랑프리처럼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2번하고 1번이 가능하죠. 7번 신은섭은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수도권 협공현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 1번이라든지 2번하고 7번은 소액 한번 어차피 임채빈, 정종진 점배당이죠.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본다면 이 1이나 이 7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6번, 2번, 3번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2번, 3번, 삼복경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정의원이 버텨내는 6번, 2번, 1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래서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낙송이 초조 부담 안고 있고 황인혁이 초조 성낙송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열처럼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임채빈이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이번 편성은 깔끔하게 정종진과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변수 만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량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타정부터 때릴 수 있는 임채빈 이를 막혀나가면서 쉽게만 노리고 있는 정종진인데 전반적으로 쉽지만 않은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랑프리 경륜 결승전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장에서 경륜랑 많은 좀 구매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좀 더 집중해서 고객분들에게 적중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차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